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요르단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 벌써 한 달? 한 달 된 것 같아요. 뭐 며칠 갔다 왔으니까요. 2주간 격리하고 또 아이니하고 제 와이프는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뭐 끊임없는 자가격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르단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떤 영상 올릴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든 여행을 가면은 혹은 일을 하러 가면은 서점에 한 번씩 꼭 들려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있고, 성인들은, 어린이들은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있을 때도 꼭 서점에 여러 군데, 동네 서점부터 시작해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서점들, 크기가 있는 서점, 작은 서점, 종류별로 좀 둘러보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구경하고, 필요한 것들은 또 사오고, 이렇게 하는데, 유럽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요번에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각각 서점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뭐 비교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어디든 가면은 러닝 머티리얼들이 좀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혹은 학생들을 위한. 특히 저는 보스턴에 있을 때는 이제 하버드나 MIT 앞에 있는 서점들 혹은 기념품 가게에도 책이 되게 많고, 대학생들이 주로 읽을 법한 혹은 원서 자료들, 이런 것들 공부를 위한 책들이 꽤나 있었는데, 요르단에 갔을 때 1시간 정도 여유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서점에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구글 맵에 서점을 검색했더니 제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에는 공교롭게도 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서점에 가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뭐 대형 쇼핑몰 가면은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뭔가 조금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책방이 어디 있어 하면, 아, 거기 가면은 대형 서점이 있어. 여기에 대형 서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알려줄 줄 알았는데, 어, 책방에는 나도 잘 가지 않는데? 라는 느낌. 아무튼, 그래서 대형 쇼핑몰에 이제 우버를 불러가지고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층별 정보를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북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거든요. 북스토어는 아니었는데 북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는데 서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책과 관련된 다른 용품들을 파는 가게였고, 뭐 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파는 거였고, 책을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원들한테 혹시 서점이 이 건물 안에 있어? 혹은 가까운 서점이 어디에 있어?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모른대요. 아마 그쪽에 가면 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확신했죠. 아, 이 친구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구나. 그리고 서점에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들 어떤 공부하는지, 성인들은 어떤 공부하는지 이런 거 궁금해서였는데, 워크북이라든지 트레이닝 머티리얼 같은 게 있는 서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심지어 서점에서 왜 그런 걸 구하지? 이런 느낌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둘러보다가 책방을 찾았어요. 그 건물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같은 쇼핑몰 안에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서점의 존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이제 들어가 봤는데, 서점은 생각보다 책도 많고 깨끗하고 섹션별로 정리도 잘 돼 있고 했는데, 러닝 머티리얼은 영어 공부가 거의 메인이고 그 외의 것들은 없더라고요. 특히나 영어 공부도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공부, 이런 섹션만 크게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책들은 전혀 없고, 특히 영어로 된 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요. 아랍어로 번역된 책이 있긴 한데 출판 상태도 조금 조악하고 많질 않았어요. 정말 아랍과 뭔가 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책들만 아랍어로 존재하고, 대부분 트렌디한 책들은 모두 다 영어로 그냥 원서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만 책을 읽고 대중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문화가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수거학 문제집을 서점에서 구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다음 이제 미팅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봤어요. 너네는 수학 문제집 같은 거 어디서 사냐? 일단 첫 번째 난관은 수학 문제집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걸 어떤 출판사에서
대량으로 출판을 해가지고 전국에 깔려 있고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한다. 한국은 사실 동네 서점 가면은 제일 효자 품목이 뭐예요? 문제집이잖아요. 애들이 항상 문제집 사니까 수학이든 과학이든 교과 문제집들, 이쪽은 그런 게 전혀 없이 물어봤더니 러닝 센터에 가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따로 챙겨준다. 와, 그럼 학교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나 보다. 그랬더니 전혀 아니고, 우리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두 가지가 있는데, 퍼블릭은 공부 안 시켜. 그리고 프라이빗을 보내야 돼. 이게 공립사립의 개념보다는 자사고와 일반고 개념인 것 같아요. 뭐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자사고는 아니고 돈을 많이 내서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고, 이 프라이빗 스쿨이 선생님들이 좀 더 애들을 많이 챙기는 거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입시에도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러닝 센터나 프라이빗 스쿨별로 별도의 컨텐츠가 다 선생님별로 별도의 컨텐츠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럼 사실 이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문제집을 풀고 있고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 평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학교가 좋으니까 믿고 보내서 공부를 시킨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럼 역으로 이제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고 있고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도 되게 넓고 재료 자체도 잘 갖춰져 있는 것 아닌가. 뭐 교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다양한 수준별, 종류별, 특징별 교재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래서 재료라도 잘 갖춰져 있는 게 어딘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아, 그럼 이 친구들은 공부를 정말 더 해보고 싶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구나. 특히나 온라인 수업 이런 거 활성화되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아니면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며칠 다녀온 것만으로는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중동 쪽에서는 온라인으로 내가 공부를 진행한다? 이건 보편화된 방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EBS든 유튜브든 혹은 다른 메가와 같은 인강이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공부하기 좋구나. 근데 공부를 또 되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국은 정말 공부 많이 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올릴 영상들은 제가 심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발췌해서 결국에는 각 단원, 과정별로 궁극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과정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는 짚고 넘어간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